타이어가 마제스틱의 사실 고성능 타이어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죠? 금호 타이어 마제스틱인데 마제스틱 솔루션인가? 그걸걸요? 근데 보니까 235, 45, 18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노면을 좀 잘 잡는 것도 있겠죠. 노면을 타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4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편평비가. 그렇죠. 네, 45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 타이어가 출렁이는 거 없을 거고. 일단 힘이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이 차에서 힘은 진짜 좋은 거라고 보죠. 네.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재밌게 혜영 기자가 이거 재밌어 라는 느낌이 들 정도면 사실 힘은 뭐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코나 1.6 터보보다도 좀 더 센 게 아닌가 라는, 느낌적으로는 그때보다 좀 더 좋거든요. 일단 힘에서는 뭐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롤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휘청 기울어지는 느낌은 있는데, 근데 혜영 기자 말처럼 그립은 진짜 잘 잡아주네요. 네. 타이어 빨도 있는 것 같아요. 넓으니까 아무래도 235니까 235에 45. 근데 엔진 사운드는 확실히 좀 사기통에 아직 좀 아쉬워요. 엔진으로 흥이 나는 건 없죠. 이 시프트 패들이 없으니까 네, 불편하죠. 좀 재미가 없네. 네. 아까 여기 혜영 기자가 이렇게 돌아나가는데 이거보다 더 세게 돌지 않았나? 약간 소리가 나긴 했죠. 네. 근데 와,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아이고, 여기서 2단 죄송합니다. 내려가나? 지금 이게 ESP가 계속 들어와서 이 정도면 뭐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잘 잡아주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들 같은 경우에 전자식으로 이렇게 언더스티어를 컨트롤해주는 게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FF 차인데 코너에서 밀면 이렇게 언더가 안 나고 네 바퀴가 바깥으로 밀리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거 느낌 진짜 괜찮거든. 맞아요. 네, 근데 맞아. 근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버스테어에서 5번은 아니라고 했던 게, 말씀하신 대로 네 바퀴 같이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뒤에가 이렇게 나르는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맞아. 맞아요. 근데 분명히 언더가 아니고 언더가 컨트롤이 되면서 맞아요. 미끄러지니까 그 맞아요. 느낌이 진짜 좋아. 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난 그거 예전에 골프 GTI에서만 그런 걸 경험을 해봐가지고 어느 날 현대에서 이걸 보고 와,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걸 전자적으로 잡아주는 거야. 전자적으로 잡아주면서 세게 밀면 미끄러지니까 그 느낌이 정말 괜찮은데, 지금 뭐 i30N 라인이라든가 그런 차들, 벨로스터 이런 차들이 그거 되게 재밌게 되거든요. 근데 이 차도 지금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네 바퀴가 밀려 나가는 느낌이어서 와, SUV 가지고 이 정도로 재밌게 탈 수 있으면 괜찮지. 네, 일단 우리 4륜이니까요. 네, 맞아요. 특히 또 4륜이기도 하고. 확실히 뒤에서 이렇게 딱 잡아준 느낌이 있죠. 뒤에가 날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5번 하면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아까 저는 절대 5번 느낌이 아니라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이 막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더는 사실 앞은 밀리는데 뒤엔 또 못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또 그건 아니고 얘가 촥 그렇게 가는 느낌은 맞죠. 이게 재밌구나. 재밌죠. 아니 난 의외죠. 아까 혜영 기자가 이렇게 안 달렸으면 겁나서 못 달렸을 것 같은데 혜영 기자 하는 거 보고 이거 되는구나. 이거 뭐야. 약간 기대를 안 해서 더 약간 신난 것 같아요. 난 사실 이 차를 그 오프로드에서 드리프트가 되나 한번 해보고 싶어. 와우. 그래서 아까 드리프트 할 줄 알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륜 모드에서, 이게 사륜 또 락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전륜구동 베이스의 사륜구동이 드리프트 느낌을 낼 수 있나가 사실 좀 궁금해가지고 가능하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능한 장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일단 도로로 들어왔는데요. 아까 산길에서도 확실히 이 사륜이기도 하고 휠베이스도 이제 코나보다 조금 더 길고 하니까 코나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확실히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트 포지션도 사실 또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롤이 큰 걸 감안하면 하체도 진짜 잘 잡아주고 정말 매끄러웠었는데, 세팅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산길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저는 신기했던 게 여기 그 무선 충전 패드 위에 핸드폰을 올려놨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갔어. 지금 갔어요? 언제 갔지? 근데 아까 처음에 한 2바퀴 내려왔을 때는 사실 좀 꽤 와인딩을 탔는데도 그대로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왜 지금 내려갔을까요? 오히려 지금 평지를 지금 직선 주행을 거의 했는데 왜 이런 제가 핸드폰을 봤어요. 옮겼구나. 네, 제가 핸드폰 보고 다시 올려놨어요. 산길 와인딩 주행의 평가는 핸드폰이 안 움직인다. 그 정도면 저중심으로다가 두부 배달하듯이 막.
두부 배달 좀 보셨군요. 아니 많이 보진 않았고요. 자, 인테리어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인테리어는 어때요? 사실은 계기판이 좀 전 좀 아쉽고요. 진짜? 네. 어떤 면에서? 일단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네. 노블레스잖아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노블레스 느낌이 안 나? 약간 물론 2차급에는 이게 정상일 수 있는데 네. 아날로그잖아요. 이게 가운데는 있긴 한데 그래서 약간 계기판이 좀 요즘 나오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옛날틱하지 않나. 노블레스면 풀 디지털이어야 한다. 약간 그 그런 정도? 느낌 정도? 그래서 약간 계기판에 돈을 좀 덜 쓴 느낌은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전반적으로 좀 약간 고급지지 않아요? 여기 지금 가죽 트림이 들어가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시보드에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나고 모니터도 크고 이런데 상대적으로 계기판이 좀 초라한 느낌? 왜냐면 특히 그리고 제가 아까 외관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어 손잡이 그 손잡이 있는 옆에 보면은 스피커도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각을 줘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스피커 커버까지 장식을 해놨어요. 네. 근데 게다가 거기에 뭐 타공도 들어가고 타공이 아니라 저것도 삼각형으로 모양을 냈네요. 그거에 다시 또 삼각형 방식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무늬를 넣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되게 돈을 쓴 거에 비해서 계기판에 돈을 안 쓴 느낌이랄까. 그래서 되게 상대적으로 계기판이 좀 초라해 보여요. 이거 쓰느라고 돈이 조금 모자랐나 보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차피 이제 풀 디지털이 아닌 이상 네네. 디지털이랑 아날로그는 섞여 있는 것 치고는 보면 그래픽에서 네. 지금 이 옆에 DRN 저것도 있죠. 네. 그다음에 이쪽에 기어 표시도 나오죠. 네. 지금 D 밑에 숫자도 붙어 있잖아. 네. 저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 숫자는 안 붙었어요. 맞아요. 일반 D에서 몇 단위씩 안 알려줘요. S 모드에서는 그나마 보여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만 맞죠. D에서까지 현재 기어 표시를 해주는 경우 사실 드문데 그쵸. 저거까지 해놓으면 엄청 신경을 많이 쓴 거야.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뀌는 게 많지는 않은데 네네. 그래도 또 속도계 디지털 속도계 저렇게 표시해 놓은 것도 사실 처음 봤어요. 저것만 해도 사실 꽤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륜구동 네. 그 전환 그래픽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거 들어있는 것도 사실 좀 놀라웠거든.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 난 계기판만 보더라도 이게 풀 디지털이 아닌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리고 기존의 바늘이랑 숫자가 기존에서 크게 바뀐 게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안쪽에 있는 그래픽이랑 기능적인 부분들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들어간 거는 많은데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딱 첫눈에 봤을 때 얘랑 좀 비교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좀 약간 그래픽이 약간 좀 허한 느낌이 있어요. 이 주변에 약간 여백이 좀 많아서 그런지 저는 약간 좀 허해요. 그리고 공간이 크구나. 어쨌든 이게 뭐 속도도 다 디테일하게 나오고 단수도 나오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제일 너무 작게 썼나? 보통은 막 좀 크게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여백이 좀 많고 허하고, 근데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 그거 치고는 약간 좀 뭔가 좀 허한 느낌? 근데 전 사실은 원래 아날로그 계기판도 좋아하거든요. 직관적이라서 제 기준에는 더 좋아는 하는데 뭔가 조화가 약간 계기판이 좀 덜하지 않나. 그 정도? 여기서도 조화가. 근데 상대적으로 빠지는 느낌? 이 계기판이? 약간 좀 그 정도? 혜연 기자 첫 출연했는데 이제 처음 별명이 나오겠다. 좋아요? 조화혜연. 이거 뭐야? 조화혜연. 어감이 상당히 괜찮은 어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거 괜찮다. 좀 앞으로 밀어주세요. 아니, 좀 밀어요. 내가 밀 건 아니고. 아닙니다. 본인이 아닙니다. 다니면서 저 조화혜연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약간 원래 사람 볼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봐요. 어제 밤에 이렇게 타려는데 엄청 화려한 거야. 이 가죽 사실 이제 자세하게 디테일을 보면 플라스틱 이런 건 질감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긴 한데, 이 가죽이랑 이 알루미늄 느낌이랑 이쪽에 있는 사실 조명들 불이 들어오는 것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무슨 컴팩트 SUV 이렇게 화려하게 해놨어?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정도면 저는 진짜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디테일하게 따져서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질감이 떨어져요, 이렇게 접근하면 전 안 된다고 봐요. 이 차의 포지셔닝 자체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컴팩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컴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차값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다. 그쵸, 저는 네. 제어의 접근 방향은 그거예요. 네,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차급에 비해서 뭔가 좀 고급스러운 요소가 많다. 물론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이쪽 12.3인치인가 12.5인치인가 이것도 사실 뭐 진짜 잘 돼 있는 거잖아. 이쁘게 생겼어요, 일단. 그렇죠. 네. 지금 여기에 이제 무드 램프가 들어있는데 여기랑 이쪽에 들어와요. 그리고 저쪽에는 도어 있는 그쪽에만 들어오는데 밤 되면 요게 음악에 따라서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 이제 옵션에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플랫타에 가면서 그 테마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음악에 맞춰서 깜빡깜빡 할 수도 있고 그거 예전에 소울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와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었었는데 근데 이 스피커 안쪽에서 빛이 나는 건 아니고 바깥에 빛이 이렇게 번지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한쪽만 해놨네. 그러게요. 여기도 아주 넓진 않은데 반듯하게 그리고 두 개. 핸드폰 원래 여기다 놓으니까. 네, 수납 공간도 뭐 그럭저럭. USB도 두 개, 12V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도 하이패스 시스템이 예전처럼 여기 안 달려 있고 위에 꽂혀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신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차들은 지난번 소나타 이후에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는 느낌인 게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예전에 차들은 스마트 키 시스템에서 시동을 끄면 전원이 한꺼번에 다 꺼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음악을 듣고 있다가 시동 끄면 바로 탁 올스톱이야. 그랬었는데 그거 유럽 차들은 그렇지 않고 난 그거 되게 불편하다.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소나타에 그게 적용이 돼 있거든요. 시동을 꺼도 음악은 살아 있는 거야. 문 이렇게 열어서 닫을 때까지? 네, 문 열면 그때 이제 음악이 꺼지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돼 있어서 사실 상당히 반갑고. 아까 고속도로 주행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소감 이야기해 주세요. 어땠어요? 좀 신기했던 게 사실 오히려 저속에서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게 제가 물론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일반 모드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단수가 낮은 단수 기어비를 길게 잡았나? 아무튼 거기엔 힘이 좀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보통은 초반에 좀 힘을 몰아놓고 뒤로 갈수록 나 좀 힘 빠진다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차들이 반응을 하는데 얘는 아까 제가 어디까지 속도를 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중후반 이후에도 쭉 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게 힘 좋은 게 여기서 나타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혹시 그게 네네. 저속 구간이 네네. 막 출발하고 한 직후나 그런 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냥 한 40 이하? 이하에서. 네. 그거 저거 아니에요? 혹시 DCT의 초반에 약간 그 부분, 네. 그 부분이 변속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막 되게 많이 울컥거리거나 너무 이질감 나는 정도보다는 많이 개선됐는데 많이 개선됐는데 아직도 처음 출발했을 때는 힘이 붙기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느낌이 있더라고. 그 얘기인가 보구나. 초반에 힘 받는 거 느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한 1, 2단까지 기어비가 약간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단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할 때 울컥이는 건 없는데 약간 늦게 반응하는 느낌이 좀 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부족해서 늦게 얘가 힘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약간 기어가 변속기가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있었고 고속에서는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갔고 네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소음을 잘 잡아주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도 놓으면 소음이 꽤 올라오고 고속 안정성은 아까 시속 생각보다 속도가 낮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밟았어 할 때 그런 속도감이 면에서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안정감은 상당히 좋았다. 네, 저도 그런 것 같고 뭐 스티어링 휠 안정감도 좋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유격도 별로 없었고 저는 착차감이 1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좀 편안한 것 같고요. 시트 착자감도 나쁘지 않아요. 되게 푹신하지도 않고 적당히 탄탄하게 잘 받쳐줘서 생각보다 시트 각도나 이런 것도 조절을 잘 하니까 운전은 되게 편한 느낌이거든요. 승차감은 편하다. 네네, 좀 편안한 쪽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시트가 저를 공격하는 느낌은 일단 들지 않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탄탄하다 그러나? 탄력 있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탄력 있는 느낌? 이게 단단하다 딱딱하다 이게 아니라 근데 요즘 전반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약간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구동이 전륜에 100%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좀 약간 탄력 주행이거나 정속 주행할 때는 저렇게까지 가는데 평상시에는 거의 한 20-30%가 후륜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급가속할 때 조금 더 뒤로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오프로드 가면 바뀌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조 상황에서 잘 안 바뀌어요. 보면 지금도 잘 안 이게 가속, 이게 저 그래픽이 있는 차들은 엑셀 조금만 밟으면 뒤로 슉 왔다가 또 그래픽이 왔다 갔다를 자주 하는데, 얘는 한번 저렇게 가고 나면 꽤 오래 가나 봐. 근데 이게 그래픽이 아니라 어쩌면 얘가 사륜구동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닐까요? 사륜구동 시스템 자체가 일단 한번 상황에 따라서 한번 설정을 하면 좀 유지를 오래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 한 40% 보내면 그 웬만하면 40% 좀 유지하다가 이게 변화를 되게 좀 싫어하는 사륜구동인 건지. 그러니까 얘가 언제 또 다시 가속할지 모르니까 좀 유지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일단 승차감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혜영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현대 기아차들이 서스펜션 세팅 진짜 잘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최근이라고 하면 뭐 1년, 2년, 3년 전으로 그슬로 가기도 하지만, 일단 N을 만들면서 실력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근데 거기에서 실력이 좋아지면서 일반 모델인 소나타나 이런 차들도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나타가 하체가 진짜 물이 올랐고, 그리고 저번에 베뉴도 하체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얘랑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 차도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단단한데, 근데 작은 요철들은 부드럽게 걸러주면 그게 제일 좋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는데 너무나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딱 타는 순간 이거 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야, 하체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하체가 마음에 들거든요. 완전 딱 내 마음에 들 정도로. 근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단단한 편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 그러니까 혜영 기자한테는 딱 마음에 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SUV인 것 치고는 좀 단단한 편이라는 생각은 하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SUV가 아니고 핫해치면 이 세팅 진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핫해치에 어울릴 만한 세팅을 정말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면서 얘는 힘도 좋잖아. 그래서 이 차는 SUV가 아닌 핫해치로 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좀 더 낮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일단은 하체 세팅이 정말 마음에 든다. 근데 세팅의 느낌은 약간 핫해치 느낌의 세팅이다. 그리고 SUV임을 감안하면, 혹은 이제 젊은 분들, 혹은 젊은 가족이 있는 젊은 부부, 그런 분들을 감안하면 조금은 더 승차감이 부드러우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혹은 나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더 부드러워도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일단 이 세팅 느낌은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원래 우리나라가 그렇게 고속도로나 도로 사정이 이렇게 좋지 않았을 때는 약간 좀 출렁이고 물렁이고 약간 그렇게 안 좋은 없었는데. 것도 하는 거를 배려를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너무 도로가 좋아졌잖아요. 뭐 진짜 시골에도 막 요즘은 다 도로 잘 깔려 있고 해서 이제 이런 세팅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다고 판단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누군지 몰라도 한대기에서 잘 갖다 맞췄네. 한대기에서 포장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진짜 잘 갖다 맞췄네. 예전엔 실력이 없었던 거고, 이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게. 제 기억이 맞으면 그 LF 소나타 나왔을 때가 벌써 5년 전, 6년 전에 그때 이게 서서히 이게 도요타를 지향을 하다가 약간 폭스바겐 지향으로 조금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유로피안을 많이 강조하면서 단단한 걸 많이 지향을 했는데, 여기에서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 타이밍까지 온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딱 적절하게 맞춰주면 딱 좋겠죠. 지금 다 밑에 지금 자갈밭을 지나고 있는데 신기한 게 스티어링 휠로도 진동이 이렇게 좀 묵직하게 오는 편이지, 이걸 막 이걸 다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약간 저는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왜 권투할 때 글러브, 이렇게 복싱 글러브 같은 걸 이렇게 팡팡 치잖아요.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펀치는 센데 진동 세지도 않아요. 근데 진동을 전해주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사실 천천히 달리니까 안 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노면의 상황을 전달은 해주는데 뭔가 한 겹 감싸서 전달해주는 느낌? 맞아요. 딱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찍겠는데요? 이렇게 모래밭 근처에 왔으니까 오늘 뭘 할 거냐면,
이륜구동하고 사륜구동이 모래밭에서 어떻게 성능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차를 최대한의 성능을 내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를 한번 미리 체험을 해보는 거죠. 나중에 네네. 혜영 기자가 어디 캠핑을 갔다가 모래밭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 한번 네네. 테스트를 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자, 그러면 네. 내려서. 네. 자, 지금 이게 그 코나 이륜구동이거든요. 네. 전륜구동 차량이긴 하지만 네네. 또 SUV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륜구동 차가 과연 모래를 통과할 수 있을까? 네. 잘 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이 정도면 껌일 것 같지? 자,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착 들어가서 네. 모래를 한번 통과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그래도 아무리 이륜이도 SUV인데. 네, 오케이. 자, 출발! 네. 잘 가보세요. 네. 오! 벌써? 오! 벌써? 자, 레이서. 박혜연 레이서 스톱. 작업하고 있어. 진짜요? 자, 요령껏 한번 탈출 한번 해보세요. 요령이요? 당황스럽다. 아, 전 랠리가 아니. 감으면 안 돼. 감으면 더 안 돼요? 감으면 더 빠져. 아, 진짜?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최대한 직선을 유지하면서 네네네. 살살 힘을 줘서 한번 탈출. 지그시 살짝 밟아야 돼. 오케이. 간다. 오, 좀 간다. 이야. 스톱. 오, 난리 났는데? 안 돼. 이거 후진해서 나갈까요? 후진해서 나가보세요, 한번. 우와,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우와. 살살 밟아요, 살살. 스톱. 되게 당황스럽네, 이거. 네.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차 모래를 못 가는구나. 이게 뭐냐면 네네네. 현실. 아, 그렇구나. 자, 이륜구동 차들은 이 정도 깊은 모래는 못 가요. 절대 못 가. 아, 그러네요. 네, 이게 SUV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면 빠져요. 네. 그래서 일단 안 된다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자, 나도 한 번만 테스트를. 아, 저 이 정도는 못 갈 줄은 몰랐는데. 일단 밀어. 잠깐만. 네네. 그냥 밀면 안 되고 파고 밀어야 될 것 같아. 기다려. 우와. 진짜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당황스럽다. 셀토스 빠지면 어떡하지? 아, 또 삽질이야.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 제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삽질. 자, 가봅시다. 뒤로요? 네. 후진하고 네. 엑셀을 네. 지그시 밟기 시작해서 계속 밟아요. 네네네. 하나, 둘, 셋. 후진 밟아. 계속. 우와. 이륜구동 안녕. 자, 이제 저 차 갖고 오세요. 아, 저 차 제가 하나요? 저거 네,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는데? 네, 그 자신감 상실. 아니, 이런 경험 진짜 처음이지? 네, 저 진짜 처음이에요. 아무리 오프로드를 안 타봤다지만. 네. 와. 이번에는 셀토스는 사륜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전자식 사륜이어서 완전 오프로드용은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사실 뭐 힘이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문이 열려 있어서. 아니, 저 사륜 락 누르신 거죠, 일부러? 지금 일단 사륜락을 풀고요. 네. 풀어 기본적으로 구동력이 배분이 되니까 자동으로. 네네. 자, 알아서 똑똑하게 하는지 아까처럼 가는데. 네. 이제 요령은 뭐냐면 네네. 중간에 엑셀을 훅훅 밟으면 안 돼. 네. 꾸준하게 밟아서 네네. 힘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조금 더 깊게 밟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통과를 하고 네. 길을 봐서 빠져나갈 방향을 잡고 나가야 돼요. 아, 갑자기 꺾지 말고 그렇죠. 슬쩍. 확 꺾어버리면 네네. 힘이 확 몰려버려가지고 네, 머리를 파버리거든요. 이렇게 파고드는구나. 천천히 네. 돌아서. 그래서 천천히 네.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자, 출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속도 조금 더 내서 꾸준하게. 오케이. 계속 밟아, 계속. 바퀴가 미끄러지더라도 계속 밟아. 오, 간다. 핸들 감고 천천히. 그렇지. 더 밟아, 계속. 핸들 감고 나오세요. 오. 자, 돌려서 오세요. 돌려서 와. 뭐 먼지도 별로 안 밀고 잘 되네요, 얘는. 그냥 되게 부드럽게.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가죠. 그냥 사륜구동이 괜히 사륜구동이 아니지. 그러니까요. 저는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 어디 가려면 사륜구동 꼭 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실 고정이 되면 앞뒤 구동력을 고정하면 훨씬 더 강력해지는데 이 차는 아직 고정을 안 눌렀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 구동력을 배분을 하니까 즉각적으로 빨리. 그래서 이 정도 모래길은 이렇게 갑자기 확 밟아버리거나 그리고 핸들을 확 꺾어버리거나 그런 것만 안 하면, 그 정도의 운전 요령만 있으면 전자식 사륜 구동도, 여기 사실은 꽤 깊어요. 아까 봤듯이 금방 배가 닿거든요. 이게 최저지상고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모래밭 정도는 탈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중간에 가다가 모래 가운데 세웠다가 다시 출발. 그거 좀 불안한데? 자, 다시 돌려보세요. 네네. 잠시만요. 속도 조금 더 내. 더 이쪽으로. 더 오세요. 속도를 꾸준하게 더 내. 스톱. 오케이.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재출발. 갈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시작. 갈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시작. 가는데요? 에이, 뭐야. 너무 쉽게 가잖아. 초반에 잠깐 했는데. 야, 너무 쉽네. 오케이. 모래사장은 다 잘 통과하는 것으로. 너무 잘 가서 재미가 없을 정도로 잘 가는데요? 자, 그러면 스톱. 가능하면 어차피 모래 중간에 어떤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거면 가능하면 속도를 조금 더 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덜 빠지고 또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서 너무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저 차도 속도를 내서 가면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요? 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부터 못 가. 어차피 어느 정도 탄력 받아서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 탈출을 못 해요. 근데 이 차는 가능하니까. 지금 저기 사륜구동 락 버튼 있잖아요. 저거 누르면 확실히 더 쉬워. 그래요? 근데 지금 사실 쉬웠는데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죠. 뭐 차이가 나는지 한번 느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뭐 자신 있게. 좀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S자 슬라럼. 슬라럼.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아까랑 어떻게? 락이 없을 때는 저기에서 얘가 저 모래 저걸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긴 나가는데 여기 안에서 이렇게 좀 버벅이도 나간다면 얘는 그냥 훅 나가요. 약간 느낌이 혹시 얘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아까 일부러 저도 막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아까 이륜구동이 빠져서 못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막 죄송해가지고 이러니까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다른 락을 걸고 나니까 조심할 필요 없이 얘가 그냥 가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는 락 안 걸고도 통과할 수 있는 모래여서 좀 쉬운데 이게 모래가 더 부드러운 모래 있어요. 그죠, 해변 중에 발 푹 빠지는 그런 모래 있거든요. 그러면 얘도 힘들어. 그랬을 때 좀 더 힘을 쓸 수가 있고, 눈길 같은데 언덕 올라가 보면요, 락을 누르면 확실히 좀 더 쉽게 올라가요. 락 안 건 상태에서는 올라가다가 서버리면 출발을 못 하거나 못 올라가는 길도 락을 걸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사실 4WD 락이 있느냐 없느냐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게요. 저 약간 큰 차이 있을까 했는데 너무 느껴져가지고 신기하네요. 오늘 좋은 경험 했네. 예, 진짜 좋은 경험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모래를 지나가야 될 때 이 차를 체크하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정 가야 될 때는 그 운전 요령을 잘 인지해가지고 숙지해서 앞으로 캠핑 잘 하시기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감. 소감. 오늘 사륜구동과 이륜구동의 차이를 되게 뼈저리게 느꼈고요. 사실 저는 그냥 아까 와인딩 할 때나 이럴 때 코너를 돌아나갈 때 사륜구동이 유리한 거나 뭐 저희 같은 경우에 경기할 때 그 출발할 때 좀 확실히 이점이 있잖아요. 그 급가속 딱 할 때 스타트 할 때 이제 사륜이 이점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오프로드에서 명백하게 사륜구동의 차이가 있는 걸 체험을 하니까 너무 순간 되게 당황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송원 기자랑도 여기 와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혜영 기자가 앞으로 캠핑을 할 거라고 하니까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한 번은 체험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마침 셀토스가 제 값을 제대로 했었네요. 자, 그러면 그 사륜구동은 그렇고 셀토스에 대한 총평 해주시죠. 셀토스에 대한 총평이요. 기대 이상? 약간 제가 너무 기대를 안 했던 것도 있는데 사실 기대 이상이었고, 근데 온로드에서는 정말 기대 이상, 그리고 오프로드에서는 얘도 사륜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만약에 얘도 셀토스도 그냥 이륜이었으면 이렇진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륜구동이 들어간 셀토스는 온로드, 오프로드 다 뭔가 이 차급? 이 가격?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기대 이상으로 되게 흡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이게
앞바퀴 굴림의 핫해치를 잘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사실 골프 GTI 뭐 아니면 뭐 메간 RS 뭐 이런 모델들이 있긴 하지만 맞아요. 그거 진짜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계속 1등인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차가 지금 힘도 상당히 좋고 세팅도 잘 돼 있는데 코나 앞바퀴 굴림만 가지고는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사륜구동이 그만큼 온로드 주행에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느낌에서 특히나 제 생각에는 자꾸만 이건 핫해치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륜구동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한다는 느낌도 들고 또 용도 자체가 뭐 캠핑이나 오프로드 아니면 뭐 야외를 좀 많이 나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사륜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승차감 면에서도 확실히 더 유리하고 그렇죠. 저의 총평은 너는 핫해치야 이런 느낌. 저는 사실 이제 앞으로 캠핑 꿈나무잖아요. 전 좀 이제 캠핑을 계속 가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사실 스파크는 좀 너무 작은 감이 있어요. 근데 자, 스파크에서 박혜영 기자의 차박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오늘 타고난 느낌으로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냥 저는 사실 외형이나 이런 거 크게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어서 얘 깡통에다가 그냥 사륜만 넣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도 워낙 저렴하니까. 가격도 사실 이제 풀옵션 하면 3천만 원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3천이 살짝 넘거든요. 넘긴 하는데 또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일부만 제외하더라도 2,000원, 3,000 언더로도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3,000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지만 이 같은 가격대의 다른 모델들, 심지어 스포티지나 투싼까지 비교를 해보더라도 경쟁력은 사실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나는 작지만 최고급 사양,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사양, 첨단 사양을 마음껏 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공간도 차 급에 비해서 나쁘질 않아서 저는 그렇게 따지더라도 경쟁력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도 괜찮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사륜구동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륜과 깡통인데 어쨌든 간에 오프로드가 가능한 사륜구동이 있는 최소한 공간이 확보된 SUV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2,100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2,100만 원에 사륜구동을 가진 이 정도 크기의 SUV면 그럼 어디 캠핑 다니기에도 좋고 사실 제가 옛날에 스파크를 지금 있는 그 경주차는 깡통이어서 900만 원대거든요. 999만 원. 근데 예전에 제가 스파크 사서 1,500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청난 옵션이 있던 거 아니었는데 그걸 생각해 볼 때 600만 원만 보태면 사륜구동이 달린 SUV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터리언에 첫 출연하신 소감은? 오늘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여기서 좀 많이 배운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의외로 다른 데서 제 차 설명하는 거 말고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약간 좀 어색해서 말을 못 하겠는 것도 있고 잘 모르겠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뭔가 되게 좀 저도 신나서 좀 하지 않았나. 자주 좀 나와주세요. 자주 불러주세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캠핑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요?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터리언입니다.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같이요? 제가 할게요.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모터리언입니다.